제가 아는 중년 여성분이 자기가 살이 안 빠진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밥 한 끼를 안 먹고 그릭 요거트를 이만큼 먹는데요. 그러나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웬만큼 좋은 거 드시고 웬만큼 운동해도 자꾸 살이 찌는, 몸매도 좋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한번, 아주 슬렌더한 몸매로 유명한 50대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곰탕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이소라 씨가 케일 주스를 그렇게 많이 해먹는다고 합니다. 의외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물 한 200ml 정도, 2큰술 정도. 자, 이상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드시려고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죠. 특히 안 좋은 것은 밀당주입니다. 밀은 아시겠지만 밀가루로 얘기할 수 있고요. 당은 당분, 주는 술인데요. 밀은 동의보감에도 나왔듯이 사실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밀가루를 먹지 않습니까? 밀가루만 이렇게 드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성분들을 넣어서 찰지게 해서 우리가 빵이나 국수나 이런 것들을 먹죠. 그런 데서 글루텐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소화를 안 좋게 하고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이걸 튀기기까지 하면 트랜스 지방도 많이 생기고요. 당분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높이고 그게 지방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살을 찌게 합니다. 술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들은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 외식, 배달 음식들을 보면 건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짜고 맵습니다. 너무 짜고 매우면 또 우리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덮고 하고자 엄청 단 설탕 같은 걸 넣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먹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밤늦게 먹으면 우리는 자지만 우리의 위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소화하기가 되게 안 좋겠죠.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무력증이 걸립니다. 우리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비만에 걸릴 위험이 또 높아지니까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겠죠. 규칙적인 식생활이 중요한데요. 예전의 원시인과 좀 비교가 됩니다. 원시인분들은 먹을 거리가 없다 보니까 원할 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며칠간 굶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농경시대 및 현대사회에 있는 분들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죠. 원시인 때는 절약유전자란 게 켜집니다. 우리 현대인도 절약유전자가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은 절약유전자가 켜지면 안 됩니다. 왜? 계속 먹으니까요. 규칙적으로 먹으면 우리 절약유전자가 안 켜지게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몰아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절약유전자가 켜져서 살찌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웬만큼 좋은 거 드시고 웬만큼 운동해도 자꾸 살이 찌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와 철분과 수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깻잎 언제 먹는 게 중요한가 하면, 심한이라는 모델은 이천수 선수의 아내이자 예전에 모델이었는데요. 출산 후에 아주 살이 쪘어요.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깻잎을 한 5장씩을 꼭 먹고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입이 화해집니다. 음식들이 별로 땡기지가 않습니다. 저녁에 만약 7시에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시면 수고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또 입이 화해서 그런지 안 하게 됩니다. 모델 이소라 씨도 양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깻잎이 특히 좋으신 분들은 누군가 하면은 아무래도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겠고요. 너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은 고기 먹은 후에 야채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고기의 어떤 독성을 줄여주고 식이섬유를 먹어주기 위한 겁니다. 같이 먹어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 아미노산이 많이 들었죠. 더군다나 요즘 식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높여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바게트, 맛있는 것들 이런 거 드시면서 식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지하지수 높은 식품, 당지수 높은 식품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식초를 생활화한다면 너무 좋겠죠. 위산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데요. 그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겠고요. 피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젖산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먹느냐? 물 한 200ml 정도, 2큰술 정도. 그러면 약 20ml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 정도로 희석해 가지고 드시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반찬, 초무침, 초절임 그런 형태로 드셔도 좋겠고, 샐러드에다가 와인 식초, 발사믹이라고 하죠. 샐러드도 훨씬 맛있고 향도 아주 좋겠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 전에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후두와 식도를 자극해서 불편함이 증가돼서 잠도 못 주무시겠죠. 식초는 크게 양조식초와 천연 발효식초가 있습니다. 당연히 천연 발효식초가 좋겠죠. 천연 발효식초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효시키는 주체인 초상균이 들어있고요. 이 초상균은 뭘 만드냐면 발효의 결과물인 초모란 걸 만듭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자꾸 살균하거나 필터링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아무래도 초상균이나 초모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그렇게 좋지 않겠죠. 여러분이 가장 피해야 될 거는 주종을 가지고 속성으로 만든 양조식초는 피하시고 천연 발효식초를 드시되 기왕이면 또 유기농으로 만든 식초 드시면 더 몸에 좋겠습니다. 사과 식초 너무 좋고요. 사과는 여러분 좋은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고요. 사과에는 좋은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드시는 것도 저는 대찬성이고요. 세 번째, 식이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변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내 세균과 함께 식이섬유를 드시면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만드는데요. 단세 지방산이란 걸 만듭니다. 아주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 에너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신호전달 물질도 만들고요. 세 번째는 장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GLP-1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당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요. 포만감을 주는 펩타이드 YY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서 비만을 예방하기까지 합니다. 식이섬유를 먹고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을 먹으면 항비만과 당뇨, 에너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기능까지 너무너무 좋은 기능을 주니까요. 식이섬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냐 하면 소화가 지금 잘 되시는 분들 껍질채 드십시오. 사과도 껍질채, 해조류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뿌리 있죠? 당근이나 잎채소, 시래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밥에도 잡곡밥으로 현미를 드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순수 정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땅콩 버터와 사과를 같이 먹고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연구해 보니까 바로 땅콩 버터에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땅콩 버터가 우리가 평소에 먹었던 그런 제품화된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땅콩을 살짝 볶아서 그를 믹서기로 갈면 버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버터는 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과일 중에서 사과가 새콤달콤하기도 해서 이 고소한 맛과 잘 결합이 됩니다. 견과류가 좋은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면 사과에는 복합당 그리고 달달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포만감까지 주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다이어트를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있는 그런 달달한 땅콩 버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또한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하루 2큰술 정도, 약 30g까지만 드시는 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유입니다. 두유가 왜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두유를 보면 안에 유화제나 당분이 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유를 먹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콩을 먹기가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당분이 좀 안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콩을 쓴 그런 GMO 콩을 쓴 두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바로 국산 서리태 콩물을 추천드립니다. 서리태를 가지고 제가 두유 제조기로 먹어봤더니 괜찮았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맛이냐면 고소함 플러스 약간의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의 맛을 느껴보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시리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워낙 바쁘시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안 먹으니까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리얼이 아주 당분 덩어리입니다. 시리얼이 다른 말로 아침의 당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면의 표기사항을 보시면 백설탕, 당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리얼을 만드는 곡물도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시잖아요. 또 GMO 옥수수로 만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놀라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놀라가 좀 더 건강한 시리얼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제가 아는 중년 여성분이 자기가 살이 안 빠진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럼 뭘 먹냐 봤더니 자기는 밥 한 끼를 안 먹고 그릭 요거트를 이만큼 먹는데요. 그릭 요거트는 몸에 좋은 게 맞습니다. 왜? 단백질, 유산균, 칼슘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릭 요거트에는 엄청 많은 성분이 있어요. 뭘까요? 유지방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발효시켜서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이 유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을 빼면서 유지방도 빼면 좋았습니다. 근데 유지방을 빼면 고유의 그 식감이 없어지고요. 하기 때문에 유지방을 안 뺀 제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지방 덩어리라는 거죠. 당연히 살이 찌겠죠.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이렇게 한번 찾아서 드셔보신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식물성 음식입니다. 여러분, 식물성이라고 다 좋은 줄 아셨죠? 식물성에 어떤 기름이 있냐면 팜유도 있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마가린을 어머니들이 밥에다가 볶아 주셨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거든요. 근데 마가린을 알아봤더니 바로 콩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식용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걸 수소를 넣어서 이렇게 고체화하면 훨씬 배송도 편하고 관리도 편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훨씬 바삭바삭합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 지방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해서 또 암까지 생성되는 그런 나쁜 거죠. 그리고 콩고기도 콩으로만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글루텐을 넣습니다.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염증도 생기고요. 식물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음식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내가 조금만 더 찾아서 좋은 걸로 대체하신다면 훨씬 건강한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매도 좋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한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초절식 다이어트, 젊은 가수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아이유입니다. 하루에 800kcal 정도만 먹었어요. 우리 여성들은 보통 1800kcal를 권장합니다. 800이니까 반도 안 되겠죠. 그럼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에 고구마 한두 개, 그리고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안 할 거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예인이에요. TV에 한번 나오고 광고에 나오려면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슬렌더한 몸매로 유명한 50대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이분은 곰탕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골 국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백질과 비타민 B3, B12,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이분은 당근, 양파, 샐러리까지 넣어서 좀 건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일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점심시간쯤에 이런 곰탕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조언을 좀 하자면 곰탕을 푹 구우면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인이 많이 나옵니다.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한 3번 이상 구우면 절대 안 됩니다. 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잘 우러나오게 하려면 바로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어 주십시오. 이런 산성 용액을 넣으면 잘 우러나와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단백질과 좋은 기름, 채소를 좀 더 추가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스입니다. 모델 이소라 씨가 케일 주스를 그렇게 많이 해먹는다고 합니다. 케일이 그만큼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뼈에 좋은 칼슘과 눈에 좋은 성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옆집의 아이가 공부 참 잘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도 공부 잘하려고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보내면 공부를 과연 잘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좀 불안해서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지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고등어는 좋습니다. 근데 고등어를 어떤 분들은 튀겨서 먹어요. 그럼 훨씬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활동을 안 하고 운동 안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부터 개선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밀당주는 최소한 줄이거나 끊는 게 좋겠습니다. 편해야 되거든요. 실천하기 힘들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채주스나 마녀스프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샐러드도 아주 편하고 좋죠. 그래서 이런 실천하기 좋은 거를 루틴화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근육 만들기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은데요. 근육을 좀 만들어 놔야지 밑으로 가있던 피들이 이 상체로 올라올 수 있고요. 포도당이 저장할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근육이 좀 있으면 내가 혹시 저녁에 먹었던 밥방면들이 어딘가에 잠깐 저장됐다가 내일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도 예방되고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예방될 수 있고 기초대사량까지 많아져서 잘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게 근육이고 보기도 좋으니까요. 운동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신 목표를 이루는 그런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이는 대표적으로 수분이 많은 채소죠. 강제로 우리 몸에 다이어트가 되도록 할 수 있죠.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먹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도 줄이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물 섭취하는 방법, 영상 끝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물의 조합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맛의 조합도 좋다는 겁니다. 가까이 두고 자주 섭취하면 그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살 빠지는 물 마시는 팁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연세 더 나은 의원 대표 원장, 의학 유튜브 이지닥터 의사 트레이너 채널을 운영 중인 최준호라고 합니다. 저의 특이한 경력은 헬스 트레이너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실천하는 의사로서 하고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 끝에는 제가 실제로 만들어서 마시는 물, 그 물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우리 몸에 대사량을 올려줍니다.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살이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하면 살이 더 빠질까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살 빠지는 물 마시는 팁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물을 드실 때 얼음을 타서 드시는 거예요. 얼음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기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량을 올리게 되는데요. 강제로 우리 몸에 다이어트가 되도록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노폐물을 배설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을 구성하는데도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덜 드셨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한 경험 많이 있으시죠? 이 물만 들어가도 우리 몸이 탱글탱글,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 꼭 강조드리고요. 세 번째, 물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서 전체 몸을 공급하는 혈액, 이 혈액의 혈장 성분, 혈장의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물입니다. 즉, 심장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려면 결국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산소가 하는 역할 외에 물 자체에만 포함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으니까요. 꼭 물을 섭취해서 에너지의 원천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나면 코티솔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코티솔은 즉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탈수를 막아주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는 점차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이는 대표적으로 수분이 많은 채소죠. 그래서 오이를 많이 드시면 수분이 늘어났을 때 있는 효과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오이의 효능 첫 번째,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
많이 안 먹어도 이 오이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오이 잘 먹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오이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몸 원래 있는 장내균에 필요한 원료가 되는,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균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팩틴이라는 성분을 공급해 주면요, 우리 몸에서 변비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내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 한 개에는 300cc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종이컵으로 했을 때 2컵 이상이 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오이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이가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먹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도 줄이고 그를 통해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많이는 안 드셔도 되고 한두 개 정도 드시면은 이런 효능들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릴게요. 오이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항산화 하면 뭐죠? 바로 항노화죠. 늙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이 오이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잘 녹죠.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더 잘 나와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식단이라고 뽑히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잖아요. 이 올리브 오일과 오일을 같이 드신다면 항산화, 항노화 한 번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오이에는 팩틴이 있다고 그랬어요. 팩틴은 우리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요거트 자체를 잘 먹으면 유산균과 함께 먹이를 같이 공급해주는 격이 됩니다. 우리 장에서 유산균이 들어가게 되고 오이에 있는 팩틴 성분이 결합돼서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정상 균총을 유지하는 유산균이 잘 늘어나면 변비도 예방되고 소화 능력도 향상되면서 여러 이득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강조드리는 것은 레몬입니다. 최고의 물 섭취하는 방법 영상 끝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레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레몬 오이수를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둘의 조합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맛의 조합도 좋다는 겁니다. 레몬의 신맛과 오이의 상큼한 맛은 아주 조화가 좋습니다. 편하게 자주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레몬 오이수를 추천드립니다. 레몬이 왜 좋은지 효과 면에서도 설명을 드려보면요, 레몬의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죠. 오이의 항산화 성분까지 겹치면 항산화가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촉진해주고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것을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이의 팩틴 성분 등으로 장의 유익균까지 좋게 만들어주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몬과 오이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들도 같이 있을 겁니다. 딱 하나만 강조드릴게요. 제가 하나 뽑는 것은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 채를 썰어서 먹는 일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를 생으로 먹으면 아스크로비나제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강조드린 비타민C의 좋은 점들 파괴가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당근과 같이 드시는 것만은 꼭 제가 하시지 말라고 강조드립니다. 꼭 같이 당근을 드셔야 되겠다면요, 식초에 절여서 드시거나 50도 이상 가열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도 좋은 오이 드시면 특히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는 다이어트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분 섭취를 통해서 대사량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이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칼로리가 있다고 해도 거의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셔도 되고요. 오이가 사실 더 좋은 이유는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살이 찔 수 있는 음식들을 덜 먹게 되고요. 곧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이 걱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현재 고혈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요 이러면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피토스테롤 성분이 혈압을 잘 떨어지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세 번째로 당뇨가 있는 분들께 오이를 추천드립니다. 당뇨와 오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뇨 자체에 대한 큰 도움을 주는 기전이 있는데요. 오이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여줘서 당뇨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약간의 인슐린만으로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요. 오이를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가 걱정된 분들이 드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최고의 물을 추천드린다고 했었고요. 이제 드디어 최고의 물이 나옵니다. 레몬 오이수예요. 제가 실제로 레몬 오이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똑같이 따라해서 꾸준히 한번 섭취해 보시죠. 자, 우리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레몬 1개, 그리고 오이 1개입니다. 오이가 큰 경우에는 3분의 2개만 넣어도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로 손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몬 자체가 껍질을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껍질째 레몬 오이수에 넣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인데요. 이 껍질을 세척하는 데는 중요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인데요. 특히 레몬 같은 경우에는 코팅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레몬과 오이를 베이킹소다에 담은 물에 30분 이상 두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근데 조금 성격이 급해서 베이킹소다로 바로 레몬과 오이 껍질을 묻힌 다음에 물로 박박 씻어냅니다. 물리적인 힘까지 가해지면 더더욱 잘 씻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레몬을 슬라이스를 내고 오이를 슬라이스를 냅니다. 재료의 양은 레몬은 반개, 오이는 1개, 물은 2리터. 슬라이스한 레몬과 오이를 레몬 오이수를 만들기 위해 만든 통에 2리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먹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삼투압에 의해서 다 우러나오는 시간은 최소 3시간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그럼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 자체가 이미 산성화되어 있고 약간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꼭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남은 레몬하고 오이가 좀 아까운데 재탕해도 되나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전 재탕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 삼투압이 우러난 것들은 버리고 새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몬 오이수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가까이 두고 자주 섭취하면 그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서는 소화의 기능을 촉진해 준다는 겁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은 소화를 촉진해 주고 오이의 좋은 팩틴 같은 성분이 변비를 막아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레몬 오이수는 대사량을 잘 올려주니까요. 우리 신진대사를 통해서 피부 톤도 밝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되는 레몬 오이수 한번 꼭 만들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을 그래도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이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과량을 드시게 되면은 설사를 하는 등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이는 약간 차가운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몸이 차가워져서 면역에 조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개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이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땐 첫 번째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7을 한번 이 비중을 놓고 나머지 3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기, 생선, 치킨,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 동물성 식품인 거죠. 여기에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을 3으로 줄여라.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피부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다. 40, 50대 우리 중년 여성분, 남성분들 정말 많은 관심사가 다이어트일 거예요. 항상 이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땐 첫 번째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내가 다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내가 현재 왜 먹는 게 이렇게 늘어났고 내가 스트레스를 왜 받았고 그 원인들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을
단순히 뺀다 개념으로 가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아니면 몸에 좋은 걸 뭘 먹어야 되지?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법론 쪽으로만 막 가면 안 되고,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 몸을 회복하는 거다.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현재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채소 과일식 비중만 늘리면 된다. 이걸 이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명명을 했었어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 이러한 것들만 우린 먹어도 충분히 많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것들이 다 보충이 된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것만 먹고 살긴 어렵기 때문에 7을 한번 이 비중을 놓고 나머지 3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기, 생선, 치킨,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 동물성 식품인 거죠. 여기에 영양제, 뭐 약, 이런 것들을 3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이 아마 8이나 9 정도 되신 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공식품이 사 먹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 비중을 갖다가 받고만 봐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왜? 원래 인간이 먹고 생존해왔던 것은 채소 과일식이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한번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정보가 뭔지 정확히 통찰을 할 수 있어야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근본적으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계속 먹는 거에 집착하느냐,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루에 믹스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 삼시세끼 드시는데도 80, 90세까지 정정하시고 허리 구부러져서도 통증 하나 없이 밭일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사느냐,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음고생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가장 시작은 뭐다? 다이어트를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가장 기본은 뭐다?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셔라. 이 채소과일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걸 채소과일식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채소과일식이 좋다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 동영상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사비, 식초입니다. 줄여서 에사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사비는 사과 발효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들어봤을 게 빙초산이에요. 이 빙초산이 들어간 건 식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성 식초죠. 화학 성분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 거고, 그 시큼한 맛과 그러한 그 신맛을 내는 거를 짠 맛에 정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에 버금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빙초산을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는 설탕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당류제로 이런 마케팅 때문에 나온 스테비아,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인공감미료가 이 빙초산과 똑같다. 200배, 300배의 단맛을 내는 이 인공감미료들이 식초로 따지면 아주 싼 값에 이 식초 맛을 내는 게 빙초산인데, 이거는 우리가 실은 먹으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에? 치킨무, 단무지. 그래서 식초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해서 이제 잉여 생산분이 나와서 처음으로 저장을 했어요. 공부를 놔둬봤더니 발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효모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자연에서 이 발효가 되면 첫 번째로 알코올, 에탄올, 즉 술이 됩니다. 그럼 이 술을 갖다가 한 번 더 또 발효를 한 게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포도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죠. 이 포도주가 다시 한번 발효가 되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초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감식초, 뭐 현미식초, 레몬식초. 근데 이 식초가 그만큼 약성이 강한 동시에 독성도 있습니다. 제가 채소과일의 가장 핵심은 뭐다? 껍질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째 그대로 발효를 시키니까
거기에서 식이섬유부터 해서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천연 발효를 또 시킨 게 이제 에사비인데, 그래도 이제는 제가 에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사비가 이제는 연구 논문들에 의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피부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다. 근데 반드시 이게 이 사과 식초에만 국한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모든 식초들은 이러한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 제대로 된 거는 반드시 부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효 과정 중에 나오는 첨호 성분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화학 첨가제들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합성 식초, 빙초산, 이거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안 좋은, 간을 해치는 거고요. 그 다음 양조 식초라 그래서 주정, 에탄올을 넣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성분 함량표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식초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성분 함량에 주정, 에탄올, 정제수 이런 게 들어간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사과 식초랑은 분명히 에사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전통적인 시간과 발효와 기술들이 들어가면 그 정도 값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편화돼서 여러분이 사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병으로 된 거를 많이 팔겠죠. 그럼 병으로 된 거에서 그걸 보셨을 때 철저하게 전통 발효 방식을 따라서 첨가물이 없구나, 거기에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에사비도 이제는 유기농으로 전통 발효에 의해서 시킨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포에 이제 20ml 정도인데, 이게 에사비가 대중화해서 그거에 맞췄다고 해도 그 용량도 안 드시면 분명히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mg부터 시작하시는 걸 저는 권유해 드려요. 그래서 보편화된 게 지금 20ml에서 30ml지만 이걸 처음에는 한 번에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50ml나 300ml에 30ml나 20ml를 이제 타서 희석시켜서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이게 그래도 내가 뭐가 불편해, 속이 쓰려, 그러면 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이 많이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물량을 더 희석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 점을 찾으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식초 이게 그 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사비를 뭐 유행처럼 해서 나도 바로 해봐야지 하신 분들은 금방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사비는 유기농 첫 번째, 그리고 전혀 무첨가된 거. 식초가 양조 식초와 합성 식초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원래 식초가 우리 몸에 강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아세트산이라는 게 그 외에도 수천 종류의 이 화학 물질들이 기전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과일식 비중을 늘려서 원물 있는 그대로를 먹는 비중을 늘려서 위장에 쌓인 독소들을 어느 정도 배출시켜 놓고, 그 다음 레몬수도 먹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마지막 여러분이 해보실 게 식초다. 식초 종류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천차만별이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제일 좋긴 하죠. 자기한테 맞춰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수입을 해와서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수작업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사드실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는 기준이 뭐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식초를 써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요. 이래서 제가 처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물 있는 그대로 가공 안 한 거를 먹는 게 채소과일식을 하는 건데, 에사비도 가공은 저희가 전통 발효하는 그 가공과는 다른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에탄올 넣어서 주정을 하고 여기에 한 번 더 또 다시 합성 연료들을 넣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으니까 이 단계까지 다 되신 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끝판왕이 뭐다? 레몬 착즙하고 에사비하고 섞어서 먹을 정도의 단계까지 오르시면 채소과일식을 완전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드셨을 때 맛도 좋고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식초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지껏 제가 강조를 안 드렸지만, 에사비가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고 기업들이 제품들이 정말 안전하고 유기농 그 자체에 전혀 합성 첨가물 안 넣은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점만 기억하셔서 젤리 형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액상 형태가 가장 있는 그대로다. 그 점을 기억하셔가지고 40, 50대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바로 에사비 넘어가지 마시고 레몬수부터
먼저 길들이고 그 다음 에사비 한번 하면서 같이 해 나가시면 돼요. 아침에 오전에 레몬수 먹고 오후에는 내가 커피 대신에 에사비 타가지고 물에다가 먹고, 그리고 특히 내가 고기를 좀 많이 먹은 날에는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공복에 이제 먹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식전에 먹었을 때 이 혈당을 잡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 기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식후에 고기 먹고 나서 드셔도 된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면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싶다 아니면은 빼고 싶다, 이 욕구 충족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네, 사과 발효식초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 과학 연구 논문 수천 논문까지가 넘게 나온 게 바로 이 혈당 안정입니다. 포도당, 가공된 탄수화물, 이게 쌀밥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게 확인이 돼서 이게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혈당을 안정시켜 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게 또 확인됐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특히 사과의 대표적인 펙틴이라는 성분, 이게 식이섬유의 그 핵심인데 이게 장으로까지 살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 일반 유산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초모의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까지 가서 장내 유익균, 유산균, 중간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이 식이섬유는 지금 밝혀진 거는 단쇄 지방산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짧은 사슬의 그런 지방산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분해시켜주고 배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에사비 같은 경우는 식초기 때문에 레몬수보다 더 시간이 좀 걸려요, 내 몸에 적응하는데.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달은 나에게 맞는 적정량, 예를 들면 내가 20ml를 물 500ml에 희석시켜야 나는 불편함이 없구나, 그거는 정말 케바케라 그러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나한테 맞는 적정량을 찾아주시고, 그 적정량을 찾아서 2달째는 해보고, 그 다시 물량을 점점점 줄이셔야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의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부터 해서 모든 적혈구, 뭐 혈소판, 혈장 이런 애들이 100에서 120일 정도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꾸준히 해주셔야지. 식초는 진짜 하루 이틀 해보고 못 먹겠어, 효과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처럼 분명히 약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초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가 참 어려웠지만 외국에서 이거를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유행처럼 들어왔다가 먹고 부작용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